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부산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9시 45분 서울역 출발하는 KTX를 탔습니다. 이거는 무정차입니다. 직행으로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13분 걸리는 차예요. 2시간 13분이 걸리게 돼 있어서 이 차가 출발해서 한 20분 지나가다가 방송이 나왔어요. 일본 분들이 잘못 타셔가지고 천안 아산역에 잠시 서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차가 2개가 출발했어요. 하나는 대구, 대전에 서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잘못 탔는가 봐요. 아마 한국에서 이 안내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차 타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본말로 적어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천안 아산역에서 서는데 서서 이 문이 또 제대로 안 열리고 해가 뭐 내리고 하는데 한 5분 머물렀습니다. 누가 내리는가 해서 보니까 여자분들인데 아주 그 교양 있게 생긴 일본 관광객 한 10여 분이 일했어요. 그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에는 도착 못하고 15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15분 늦게. KTX가 15분 늦으면은 이것은 기관사가 심할서 써야 되죠. 7분, 5분 늦으면은 이건 사고로 취급되고 일본은 신칸센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이런 일은 저는 처음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겪으신 적 있습니까?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장관이 타고 가다가 오늘 좀 바쁘다고 서지 않는 역에 세우고 내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글을 올렸더니 그 반응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참 친절하게 기관사가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경우는 세계에 없는 일이죠. 세계에서 없는 일. 그리고 이 경우를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잘못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차를 잘못하는 경우. 그러면 매번 중간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호의, 그거는 인정대로 남지만은 불편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대로 일관되게 가는 거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 일본 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긴급 환자가 생겼다 하면은 중간에 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 또 그런 거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가서 뭐 맹장이 터져서 죽는다든지 하면은 그 기관사는 또 그 나름대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행동할 때 이 원칙과 변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 중간에 제가 기관사라면 중간에 5분 지체했어요. 그러면 욕을 안 먹으려면은 그 KTX 속도를 높여가지고 최소한 부산역에는 정시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글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도 그 차를 탔는데 무슨 시험 치는데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뭐 지원서를 못 냈다는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면 15분 아마 그때 승객이 한 800명 됐을 것 같은데 15분 곱하기 800명이면 아마 그 몇십일 분의 시간이 로스가 된 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직원이 규칙대로 했으면은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115명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 그랬느냐? 바그다드 공항에서. 바그다드 공항에서 김현희와 김승일이라는 그 노 70대 공작원이 양주로 위장한, 사실은 그게 굉장한 고성능 폭탄이에요. 그걸 김현희가 들고 또 그것을 폭파시키는 뇌관 역할을 하는 라디오, 그 라디오 안에 C4라는 아주 고성능 폭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2개가 있어야 터집니다. 특히 이 라디오 고성능 폭약이 있어야 터져요. 요걸 옆에, 액체 폭탄 옆에 같이 놓아야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라디오예요. 근데 라디오가 들리는 라디오예요. 거기 한 400g 정도, 그건 아주 찐득찐득한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니까. 딱 걸렸어요. 바그다드 검색대에서. 왜 걸렸느냐?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있다. 배터리. 배터리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라디오를 부대를 해보니까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그다드 그 검색대에 있는 여자 직원이 배터리를 분해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라디오만 김성일이한테 돌려줬어요. 이거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 안 하니까 이 폭탄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한국말로 막 화를 내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배터리를 자기가 주워가지고 라디오에 끼워가지고 틀어주니까 방송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아니 이거 라디오인데 왜 가지고 못하게 하느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 순간에 이 여자 직원이 당황했는지 아니면 납득이 됐는지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5명이 죽었어요. 115명. 그러니까 규칙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선의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다가 보니까 115명이 죽었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하고 이게 뭐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은 이 규칙을 이 병칙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그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좌파와 우파는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게 박원순이 이야기대로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KTX를 잘못한 사람한테는 이 기차는 중간에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규칙이 악법이에요. 악법. 그 사람한테는 악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멋대로 내가 지금 별 볼 일이 있으니까 빨리 여기 빨리 세워주세요 하면은 아니 기관사가 못 세우겠다고 하면은 그런 악법은 지키지 마세요 이럴 거라고. 악법은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가장 큰 차이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 법칙 이걸 엄격하게 지키지만은 예외는 있다. 그것은 인간 생명과 관계되는 정도의 중대사태의 경우에는 예외 지킬 수가 있다. 요게 보수 세력이고 좌익들은 그 규칙이라는 거는 뭐 그 사회에 힘센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 뭐 지킬 필요 없다. 악법이다. 보안법도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다. 이 기본적인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본인 관광객이 좌파라는 게 아닙니다.